신대랩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36강 SPSS 단순 회귀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35강 회귀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실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은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규모가설이고요. 이거는 베타1은 0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가설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베타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즉 종속변수는 회귀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0 이렇게 해서 절편이 되겠습니다. 상수항 절편 플러스 베타1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x가 되겠죠. 그리고 엡실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타0는 절편 인터셉트고요. 베타1은 독립변수 x의 뭐가 돼요? 회귀 개수가 되겠죠. 회귀 개수고요. 혹은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울기, 영어로는 슬로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x는 독립변수고요. 엡실런은 바로 이제 잔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가 되는데 햇이 다 붙어요. 이렇게 추정된 값은 햇이 다 붙는다. 즉 y 햇은 종속변수의 추정값이고요. 베타0 햇은 베타0의 추정값이고요. 베타1 햇은 베타1 즉 회귀 개수 기울기의 추정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추정된 회귀 모형을 우리가 회귀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베타1 햇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의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H0 즉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회귀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x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베타1 햇이다. 그래서 이 베타1 햇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립가설을 선택하시는 거고, 즉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베타1 햇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분석의 절차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 가정의 검토와 진단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선형성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상값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차의 독립성, 정규성 및 등분산성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회귀 모형, 즉 회귀선의 설명력을 평가하시는데 결정개수라고도 하고 R자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R자승을 사용해서 우리가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독립변수가 우리가 선택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100%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100%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결정 개수가 0.46
1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6.1%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회기 모형, 즉 우리가 추정하는 회기선의 적합도를 이제 점검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출력 결과는 아노바표가 되겠습니다. 아노바표를 이용해서 p-밸류가 0.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면 이하이면 어떻게 되냐면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기 모형, 즉 추정된 회기선이 적합하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선택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이제 회기 개수,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설 검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회기 개수인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점검을 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데,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휴무가설을 점검하는 것은 p-밸류를 봤을 때 0.05보다 크면 우리는 규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규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려면 우리는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타나야 되겠죠. 0.5보다 작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회기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문제를 살펴보면요. 통계실습 20-1 단순 회기분석은 교재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46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가상회사에 대한 50명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단순 회기 분석을 수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재직기간이고요. 단위는 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연간급여 단위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독립변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종속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사례 수는 여기에서 5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설은요.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연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베타와는 0이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때는 p-밸류가 0.05보다 클 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즉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려면 우리는 베타1이 0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어떤 경우예요? p-밸류가 0.05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연간급여에 영향을 준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실습 데이터는 제20장 단순회기 분석 데이터가 되겠고요. 분석 메뉴 선택은요. 첫 번째는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 단순 산점도를 차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선형성, 데이터의 선형성,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선형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차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잔차의 정규성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분석, 회기 분석, 선형 메뉴에 차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통계량 옵션에서 우리가 회기 개수의 추정값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빈 왓슨 값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 옵션에서 우리가 X축에는 ZPRED 그리고 Y축에는 ZRESID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표 체크를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 정규 확률 도표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장 옵션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체크해 주시고, 영향력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는 표준화 DFFIT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출력 결과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결과표가 세 가지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으로 사용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기 모형의 이제 설명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회기 모형의 설명력은 43.1%가 나왔어요. 결정 개수인 설명력, 즉 43.1%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재직기간이 독립변수죠. 재직기간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3.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노바표에서 우리가 F값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F값이 우리는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이 재직기간이 종속변수인 연간급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요. 자, 여기에서 재직기간은 여기에서 독립변수, 그리고 절편 상수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값이 상수 절편은 55505.102가 상수항이고요. 재직기간은 1968.696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기식으로 아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간 급여는요, 연간 상수항, 즉 절편이죠. 55505.102 플러스 베타1이 얼마냐면요. 1968.696 그리고 X가 되겠죠. X는 여기에서 재직기간이 되겠습니다. X는 재직기간. 이거를 아예 바꿔도 되겠습니다. X를 곱하기 재직기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측 목적으로 회기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재직기간을 알면, 즉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재직기간을 넣어준다면 우리가 종속변수 연간급여를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자동적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직기간을 알면 이제 추정된 식에서 연간급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기 분석은 예측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는 말이 이 식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 개수값들이 다 비표준화 회기 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B는요, 비표준화 회기 개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연간급여 추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요, SE는요, 표준 오차, 베타는요, 비표준화 회기 개수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표준화시킨 거, 즉 비표준화 회기 개수를 표준화 회기 개수로 이제 변경시킨 거죠. 그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검증 통계량은 이제 T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T에 대한 T 값에 대한 P 밸류도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그 독립변수는 재직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재직기간에 대한 우리가 개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개수가 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베타1 햇인데, 이 베타1 햇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우리가 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대립가설 채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이제 대립가설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분석 결과를 다양한 양식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표준화 회계수, 그 다음에 표준 오차, 표준화 회계수, 그 다음에 t값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다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양식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밑에도 이런 내용은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죠.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표도 거의 유사하지만 또 보시면은 요 두 부분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이제 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나요? 이쪽에 알자선 여기다 표시를 했고 F값은 또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정 결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회기식 추정 결과에 다 나오는 값이고, 요것도 이제 아노바 테이블에서, 아노바 표에서 가져온 결과를 여기다가 입력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는 비표준화 회계수, 베타는 표준화된 회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 실습 20-1번 단순 회귀 분석 실습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로 가시고요. 데이터 클릭.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20장에 단순 회귀 분석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열기. 변수 보기 탭을 눌러보시면 이 두 변수는 척도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연속형 변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보기 와서 재직기간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연간급여 간의 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에서 클릭하시고 단순 산점도 정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급여를 Y축에, 재직기간을 X축에 넣으시고 확인 버튼. 그림을 왼쪽 마우스 2번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도표 편집키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화면 상단 우측에 보시면 전체 회계선 적합이 있습니다.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닫기 하시고요. 자, 재직기간과 연간급여 간에는 선형성이 있음을 회기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었으니까요. 나가면 되겠습니다. X.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량, 다음에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간급여를 종속변수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에서 히스토그램과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체크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탐색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종속변수의 연간급여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외도가 마이너스 0.378이기 때문에 2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첨도는 마이너스 0.247로 7 미만으로 나와서 데이터는 이제 연간급여는 정규 분포를 한다. 그리고 정규성 검정 결과에서 샤피로 윌크 검정 결과를 보면 p-밸류가 0.307이 나와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연간급여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히스토그램이나 다른 결과에서도 QQ 도표나 마찬가지로 다 정규 분포를 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분석으로 가서 이제 회계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회계 분석에 오셔서 자, 선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간급여는 종속변수로 보내주시고 재직기간은 독립변수로 보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통계량을 눌러주시고
더빈 왓슨 통계량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도표에서 자, Y축에는 Z RESID를 넣어 주시고 X축에는 ZPRED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잔차도표 밑에 이 두 개를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계속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장해서 우리가 표준화 클릭해 주시고요. 표준화 FIT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계속 버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형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R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연간 급여와 재직기간 간의 상관 개수가 되겠습니다. 0.657이고요. 그 옆에 R제곱은 0.657 곱하기 0.657, 즉 R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곱하면 0.431이 나오고 이 R제곱, 즉 결정개수는 수정된 R제곱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수정된 R제곱은 케이스 수까지 고려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0.42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회기 모형에서 우리는 재직기간이 연간급여를 설명하는 그 설명력 R제곱은 0.431로서 43.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잔차에 우리가 독립성을 이제 가정을 점검해야 되는데 더빈 왓슨을 보니까 이 지수값이 2.040이 나왔어요. 따라서 2에 가깝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는 우리가 자기 상관,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고 독립적이다, 즉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노바 테이블이 이제 회기 분석에서 나왔는데 이 F 값이 36.410이 나왔고요. P 값이 유의 수준 0.00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 회기 모형이 적합하다 하는 내용은 추정된 회기선, 리그레이션 라인이 적합하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재직기간이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연간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개수를 이제 회기 개수를 보시면 비표준화 회기 개수하고 표준화 회기 개수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비표준화 회기 개수 대문자 P는 55505.102가 나왔고요. 표준 오차는 4787.510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 B를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오른쪽에 있는 T 값이 나와요. T 값이 11.594가 나왔고 이것은 PBLU가 0.001보다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그리고 재직기간도 마찬가지로 1968.696이 비표준화 회기 개수고요. 표준 오차는 이제 326.263이고 이 둘 사이를 나누면 즉 1968.696을 326.263으로 나누면 T밸류 6.034가 나오게 되고요. 이 베타값 옆에 보시면 표준화 개수 베타값은 왼쪽에 있는 대문자 B로 되어 있는 비표준화 개수를 이제 표준화시킨 값이 되겠습니다. 0.657이 나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확률을 보니까 유의 수준 0.001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재직기간은 연간급여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연간급여가 이제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QQ 도표나 PP 도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정규분포, 즉 연간급여가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을 이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잔차 산점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범위 안에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있으면 우리는 잔차들은 등분산을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분석에서 다시 내려와서 기술 통계량으로 와서 이제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간급여를 빼고 표준화된 잔차, 즉 Z할리 값을 오른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도표에서 그대로 히스토그램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눌러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이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연간급여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쉽게 얘기하면 정규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외도 첨도가 기준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분포를 한다. 그리고 샤피로 윌크 검증 결과도 583이 나왔죠. 0점. 따라서 마찬가지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즉 연간급여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히스토그램이나 줄기, 입그림, 또 QQ 도표 등을 확인해도 동일한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한번 가보시면요. 데이터 파일 가보시면 Z알리하고 이제 SDF가 나오는데 Z알리가 3 미만인지를 보시고요. SDF가 여기에서 2 미만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런 값이 없으면 우리는 데이터는 이상치가 없다고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점검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완전히 다 마친 다음에 출력된 이 Z알리 값하고 SDF 값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36강 SPSS 단순 회귀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